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실체를 알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전에만 해도 러시아가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강대국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무력에는 특화되었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고, 특히 밀떡이거나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은 러시아의 전투대대 전략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세계에 손꼽히는 강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단편적 지식으로는 의미가 없고 종합적 지식으로서 러시아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 대부분의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데 서방의 정보기구부터 비롯해서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초반에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의 가장 핵심은요. 사태를 정확하게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구 감소입니다. 러시아는요,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5년 동안에 500만의 인구가 감소해서요. 그래서 1억 4,3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겨우 1억 4,500만에 근접해 가다가 다시 또 감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또다시 또 감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가 국가로서 거의 존재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인구 감소는 현재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광범위한 그 면적을 지배할 능력이 이후에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경제 규모도 계속 위축되는데요. 지금 한국과 11등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국이 11등 했다가 러시아가 11등 했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GDP 규모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국보다 인구가 근 3배 가까이 되는데 러시아의 GDP가 한국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은 세계 강국이라는 그런 러시아의 위치에 걸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GDP가 그 정도면 쓸 수 있는 돈도 빤할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국방력에 쓸 수 있는 돈도 극히 제한돼 있어요. 근데 러시아의 땅의 크기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땅이 우리보다 170.5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를 170개 모아야 러시아만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가 인프라를 해야 될 때 한국 정도의 GDP를 가지고 170배나 많은 인프라를 깔아야 되지 않겠어요? 철도망부터 시작해서 도로망, 관공서 유지, 공무원 유지.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제대로 된 통치가 전국적 범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170.5배의 땅덩어리에 한국만한 GDP를 가지고 한국의 3배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지배한다.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지금 GDP도 급격히 감소했고 그런 수준을 가지고 저 넓은 땅덩어리를 통치하는 부분에서 무리수가 와서 앞으로 20-30년 뒤에는 러시아 인구가 1억 밑으로 훨씬 떨어져서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인구 부족 때문에 아마 통치에 실패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인구, 특히 젊은 남자들 굉장히 많이 잡아갔다 그러죠. 자,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의 침공의 목적이 인구와 또 더해서 자원, 노동력과 자원을 위해서 침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또 러시아의 저 넓은 물류 유통망은 나라를 하나의 이 국가로서 작동을 못하게 만들고 이 블라디보스톡에 가보면 제대로 된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정유 공장이 제대로 없어서 일본에 정유된 기름이 다시 수입되어서 차에 기름을 넣고 있어요. 그건 뭔 말을 하느냐. 원유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그 원유를 제대로 정유할 공장 인프라 시설 설비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서 북해도에서 정유된 기름을 받아다가 자기들 차에 넣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물류 유통망을 유지하기에 지금 벅차다. 그리고 러시아의 기후는 방대한 땅덩어리의 대부분을 별로 쓸모없게 방치하게 만들고 있고 또 이런 쇠락해가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넓은 땅 그리고 낙후된 이 토지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에 가서 보면 이 중장년이 대부분 과다 체중이고 알코올 중독 성향을 가지고 술을 엄청나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행을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거리에서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 사람을 만나보면 그냥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나 영국, 독일 사람들처럼 백인이지만은 실제로 그 러시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나라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푸틴 지지가 80%가 나오고 저 침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러시아 사람 다수가 도덕성이나 인성을 상실한 채 저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독재 권력이 아니면 러시아를 지배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결국 러시아는 과거의 제정 러시아 시대의 황제나 아니면 소련 시대의 서기장이나 또 아니면 지금 현재 푸틴 같은 독재자가 민주주의적 시스템을 악용해서 장시간 지배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지도자, 민주적인 지도자를 러시아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고르바초프를 몰아내고 러시아 공화국을 열은 엘친이 물론 알코올 중독이나 건강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러시아에 좀 맞지 않는 다소간의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래 하지 못하고 후임인 푸틴 같은 사람에게 빨리 넘겨주고 내려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러시아는 독재 권력 그리고 또 그 독재 권력에는 반드시 따르는 부패. 현재 러시아의 모든 원자력, 가스 그리고 원유의 소유권은 푸틴한테 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그 밑에 있는 올리가리히라고 부르는 과두 재벌들에게 분야별로 약간씩을 나눠주고 그들이 돈을 벌어서 푸틴에게 상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심지어 러시아 철도망조차도 그런 식으로 푸틴의 쫄개에게 넘어가 있고 그가 상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부패 관행이라는 것은 이미 러시아 체제 내에 깊이 자리를 잡았고 이것이 군에도 부패 관행이 굉장히 번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패 관행이 번져 있는 군에서 만드는 무기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도 없거니와 그 무기의 유지 보수나 부속들도 제대로 없고 특히 군의 병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 식량이나 피복 지급이나 월급 지급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 군에서 좀 유능한 사람은 와그너 그룹이라고 푸틴과 그 측근들이 운영하는 용병으로 넘어가고 솔직히 말하면 무능한 사람들이나 남아가지고 군을 지키고 있고 또 이번에는 해서는 안 될 징병한 젊은 청년들을 전쟁에 투입했다가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져서 푸틴이 직접 시리아니 체첸에다가 이야기해서 용병들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용병까지 불러와서 전쟁에 투입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초반에 한 4,000대에 가까운 러시아의 탱커, 장갑차, 전투 차량 등이 다 지금 망가져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저절로 고장이 나고 포탄 하나만 맞으면 전체가 터져버릴 정도로 내부 구조가 열악하게 설계되었고 또 병사들의 안전이나 방어력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병사들이나 탱크나 이런 장비가 무제한으로 만들고 재생되는 소비품처럼 생각되는 2차 대전 때 소련의 사고가 그대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이나 무기 사용법, 전략 전술들을 가르치는 시스템조차도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장갑차가 보면 그 타이어 발통을
중국제 발통을 끼워서 실제 필요한 원가의 한 이 100분의 1 정도로 투입해서 굴러가다 보니 실제로 장갑차가 야전에서 헛바퀴가 돌아가고 움직이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웃지 못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존재하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무기나 장비, 전투기가 너무 많아서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의 첨단 전투기나 전폭기 등이 실제로 떠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다는 거고, 저 넓은 러시아 땅에 골고루 퍼져나왔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유지 정비되고 관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과거에 소련 시절에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어서 또 무기 분야에서 집중적인 과학 기술을 적용시켜서 나름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냈지만 딱 거기에 멈추고 그 이후에 기술 개발도 없어지고 효율성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그냥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는 이 탱크가 모자라게 됐다. 그래서 창고에 넣어놨던 고물까지 꺼내오고 장갑차도 꺼내와서 지금 쓰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9일 날 러시아가 총력전을 전성기념일 날 2차 대전 전성기념일 날 선언한다 하지만은 총력전을 하더라도 서방의 고도로 특화된 무기로 무장하고 사기가 더 높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다 알아버렸어요. 미국도 몰랐어요. 자기들 스스로 러시아군을 두려워하다가 이제 알아버린 겁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이런 큰 실수는 뭔가 하면 러시아의 미천이 만방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회의 시스템, 부패 수준, 군 운영 행태 등까지 전부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42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겠다. 랜드리스 법으로 무제한의 무기 대여법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바이든한테 러시아가 핵이나 화학무기를 쓰면 곧바로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참전시키겠다고 풀베팅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매우 야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 풀베팅을 할 때는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의 분석, 영국의 정보기관의 분석에서 이번 이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자, 이번 전쟁에서 패했을 때 푸틴은 자폭으로 핵을 터뜨린다?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그때는 전 세계가 푸틴 제거에 나서게 될 겁니다. 결국 러시아의 운명이나 푸틴의 운명은 이제 막장에 왔습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No, I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